55세 퇴직 택시기사의 충격 고백, 월 40만 원으로 바꾼 은퇴 인생. 여러분,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이제 직장 생활도 끝났겠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여유롭게 살면 되겠지.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의료비나 혹시 모를 사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은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준비가 부족하면 힘든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을 드리고자 실제로 퇴직 후 한 달 생활비가 4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요즘 물가가 어떤데 4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자신만의 풍족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은 돈이라는 기준이 실제 삶 속에서는 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에세이에서는 55세의 택시기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월 40만 원으로 새 인생을 설계하는 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세 분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게요. 각자가 은퇴를 어떻게 맞이했고 어떤 식으로 준비했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을까? 혹은 난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좀 더 수월하겠는데? 싶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55세 퇴직 택시기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제 나이가 55살쯤 됐을 때였어요. 그동안 택시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몸도 슬슬 버거워지고 아내도 이제 쉬엄쉬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권하더라고요. 사실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퇴직은 너무 막연한 단어였죠. 그래도 그동안 조금씩 저축도 해놨겠다 싶었는데 막상 정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작은 원룸으로 이사도 하고 생활비도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랄 것도 크게 없고 오랫동안 택시를 몰면서 얻은 건 사람들과의 인연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리다 보면 일상이 사실상 일에만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다고 해요. 그때 저는 월세 20만 원짜리 조그만 원룸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관리비,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식비나 생활비 조금만 보태면 40만 원이 훅 넘어가니까 최대한 아끼려고 했죠. 평생을 운전만 해오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낮에는 동네 경로당이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자고 마음먹었어요. TV나 인터넷은 한 달에 얼마 안 들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켜놓는 걸 줄이니까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어떻게 그 돈으로 사냐. 너무 팍팍하겠네. 하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막상 본인은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됐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일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돈은 많지 않아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분이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느꼈다는 건 은퇴 후에는 돈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얼마나 적게 벌고 얼마나 적게 쓰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는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책을 읽거나 무료 강좌를 찾아다니며 작은 취미를 만들어가며 지낸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아침마다 무거운 차 열쇠 들고 나가서 종일 사람 태우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엔 참 궁상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 이 생활이 의외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은 항상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예전에 모은 돈이 조금 있고 국민연금도 받기 시작하면 좀 나아지겠죠. 지금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2. 은퇴 후 행복을 찾은 또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 은퇴라는 게 꼭 나이가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40대의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도 있고 60대 중반까지 현역으로 뛰며 은퇴 시기를 미루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든 일단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시기를 맞이하면 생활 패턴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소개할 세 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재설계했습니다. 1. 58세 전직 교사. 하루 3시간 봉사활동이 내 삶의 전부. 한 분은 58세에 정년퇴직한 전직 중학교 국어 교사세요.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뭔가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며 이분은 퇴직 후 곧바로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하루 3시간 정도 어르신들에게 문해 교육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독서 지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럴 거면 학원 강사로 일해서 돈이라도 벌지 하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교사분께서는 돈이 필요하면 배우자와 상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마련하면 되겠지만 난 일단 오롯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확신이 있었대요. 교직에 있을 때는 시키는 업무, 성적 처리, 각종 서류 작업에 치여서 사실상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교육을 못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소득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부모님이 고마워서 이것저것 반찬도 챙겨주시고 가끔 문화센터 쿠폰 같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제게는 마음의 풍요를 채워주는 거였죠. 결국 이분은 한 달 고정생활비를 배우자의 연금과 조금 모아둔 저축에서 나눠 쓰면서 본인은 봉사활동에만 전념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금리 시대의 저축 이자라 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래도 우린 자녀들이 독립했으니 교육비 부담이 없고 집도 자가라 월세나 대출금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누구를 만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도 새날이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걱정이 덜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례가 의미하는 건 은퇴 후에 꼭 생계형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요건이 달려 있겠지만 만약 일정 부분 생활비가 확보된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일이 봉사든 취미활동이든 창작이든 상관없이요. 이 60세 소상공인 내 작은 노후 가게로 동네 사랑방 만들기. 두 번째 이야기는 60세의 작은 분식점을 정리하고 똑같은 가게 자리에서 손수 수제 도넛 가게를 열어버린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분식점을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다 매일 똑같은 메뉴, 똑같은 장사 방식에 질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배달 주문이 많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은퇴라고 할 순 없지만 예전처럼 목숨 걸고 장사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새롭게 수제 도넛을 배워서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가게로 바꿨답니다. 가게는 아담하고 앉을 자리도 몇 개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다고 해요. 아침 일찍 도넛 반죽하고 손님들한테 커피나 차 한 잔 나눠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해요. 예전에는 매일 오늘은 매출이 얼마지? 이번 달 월세랑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지? 하고 돈에 쫓겼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해도 최소 유지비만 나오면 그만이잖아 하고 생각을 바꿨죠. 특히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분들은 사장님, 가게 되게 아늑해졌네요. 앉아서 수다 좀 떨다 갈게요. 하며 기분 좋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물론 이 수제 도넛 가게가 대박이 나거나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래요. 하루 평균 매출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식재료비와 임대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은 집이 가게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비도 줄고 주방 동선도 간소화해서 체력 부담도 적은 편이라고 해요. 완전히 은퇴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젊은 시절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밥벌이 이상의 가치를 찾고 싶더라고요. 가게가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의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도 삶의 의욕도 생기고 외롭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아예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자기 체력과 취향에 맞게 스몰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한번 배워두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64세 전직 회사원, 매일 1시간 걷기로 되찾은 건강과 활력. 세 번째 사례는 64세에 회사를 떠난 전직 대기업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 직장에 35년간 충성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 바쳤어요. 그런데 정작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회사 밖에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더군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한동안은 우울증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정년퇴직이 딱 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출근할 곳이 없잖아요. 처음에 참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쓸모 없어진 기분이 들고 회사 동료들한테 전화해봤자 다들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경제적 여유가 아주 충분한 것도 아니니 막상 큰돈 쓰며 여행을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법이 바로 매일 1시간씩 걷기였어요.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몸이라도 움직여야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전부였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고 해요. 등산 같은 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릎도 아프고 겁이 났는데 동네 산책은 쉽고 편하더라고요. 동네가 얼마나 예쁜지도 새삼 깨달았고 공원 앞에서 만나는 강아지나 산책하시는 어르신들과 인사도 하고요. 그분들 중에는 저처럼 은퇴한 분들도 꽤 있었어요. 서로 안부 물어보다 보니 친해져서 같이 약속도 잡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나니 자연스럽게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배웠던 회계 지식을 활용해 동네 자영업자를 위해 무료로 간단한 장부 정리나 세무 상담을 도와주게 됐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본인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줬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눠준다는 느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시고 또 제가 심심해지면 가끔 가게에 와서 커피라도 드시면서 봐주시면 안 돼요? 하고 불러주시기도 해요. 이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 이분은 걷기를 통해 건강과 인간관계를 다시 찾고 작은 재능 기부로 사회적 관계망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위에서 소개한 세 분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환경과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오랜 기간 한 직종만 고집해왔고 누군가는 여러 업무를 경험해 다재다능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이 많아야 은퇴가 행복하다는 공식은 꼭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하다면 행복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생활 비용 마련에 집중해야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갖춘 상태라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생활비 줄이기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소비 습관을 바꿔서 지출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55세 택시기사분처럼 원룸 생활을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등
직접 해보면 의외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 찾기 봉사활동이든 소규모 창업이든 재능기부든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찾으면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 가장 기본이지만 은퇴 후 내 몸을 잘 돌볼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입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이나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 더 오랫동안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죠. 인간관계 유지, 직장 동료, 동네 주민,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은 대부분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에서 시작되는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훨씬 덜해요. 4. 마무리하며 월 4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서 55세 퇴직 택시기사의 충격 고백, 월 40만 원으로 바꾼 은퇴 인생.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이게 가능해?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자신이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꼭 비싼 집이나 고가의 취미만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 예를 들면 큰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고가 닥쳤을 때 최소 생활비로 버티던 분들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소한 삶을 살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상금이나 보험, 연금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한 달 40만 원 생활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은퇴하면 곧 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쉬운데요. 위 사례들에서 보듯 은퇴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길을 찾게 됩니다. 택시기사에서 독서 모임 애호가로, 분식집 사장님에서 수제 도넛 가게 운영자로, 대기업 과장님에서 산책 애호가이자 재능기 부자로 변신한 사람들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직장을 떠나거나 현업에서 은퇴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 답은 결국 나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퇴직과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맞이할 인생의 절반 혹은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고 작은 꿈이라도 그려본다면 여러분도 어느 날 문득 이제 돈은 좀 적게 벌어도 괜찮아. 이게 내 인생이니까 하고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월 4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혹은 4천만 원이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가, 삶의 의미가 있는가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네 사람의 사례: 55세 퇴직 택시기사, 58세 전직 교사, 60세 소상공인, 64세 전직 회사원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은퇴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